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2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관위에 드리워진 북한, 중국 그림자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 등 의혹의 진원지입니다.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꾸몄을까? 아니면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까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부정선거를 꾸미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외부 세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면 그야말로 은밀하게 선관위에 공작적으로 침투했을 것입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 모른 일인데 하물며 선관위 밖에서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단서 하나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서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조혜주가 선거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아마 조혜주가 예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을 역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선거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책임연구원으로 있었지요. 자, 그런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고한석으로, 이자는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조혜주는 2000년대 초 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죠. 자, 그런데 이 자가 공동연구, 그것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하필이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고한석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제가 공안검사로 재직 시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옛날에 공안검사를 역임했죠.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연구자 고한석은 체포될 당시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으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 담당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고한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고한석은 영등포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 문건이 담긴 캡슐을 숨겨 외부로 빼돌리려다 교도관에게 적발리기도 했었던 그야말로 선수였습니다. 그 후 고한석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한 이후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민석도 고한석과 같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하나 소개합니다. 김민석이 현재 국무총리지요. 이 김민석이는 영등포에서요 21대도 가짜, 22대도 가짜, 두 번을 가짜로 당선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미 김민석이가 영등포에서 출마했을 때 몇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가 이걸 이미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이 두 번씩이나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잘 부정선거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민석이는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줍니다. 양정철은 2020년이죠. 4.15 총선입니다. 그때가 21대지요. 총선 전략을 세워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양정철이 민주당 총선 압승에도 뭐가 두려운지 입술을 파르르 떨었던 모습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정철은 또한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 선거 무효소송이 126건이 제기되었고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성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고 최근에 즉 2024년 4.10 총선이지요. 사전투표 조작과도 어떤 시기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2대에서요. 4.10에서는 지역구에서 53명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53명을 당선시켰지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방송도 해드렸고 53명 명단도 제가 발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북한,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한 공안통입니다. 조혜주와 선거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중부 지역당 사건에서 대중 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엘리트였고 프로였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한석은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고 빅데이터와 미국 선거 관련 책을 쓸 정도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한석이 김민석, 양정철과도 기억을 맞춰 일했고 선관위 조혜주를 통해 선거 실무도 꿰뚫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던 이유 중 하나도 국정원이 이러한 대북 대중 커넥션을 할목에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들은 아예 국정원 대공 수사권 싹을 잘라내야 마음대로 선거를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도요. 국정원에서 부정선거를 해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300명이 투표했는데 500명을 할 수도 있고 600명을 할 수도 있고 A 후보가 당선됐는데 B 후보로 당선을 바꿀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국정원이 할 수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미 뭐 방송해드렸지만 100%, 1000%, 1000%, 뭐 100만 %, 네.
통계학의 배수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이 동이 42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에서 428대 0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건 통계학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작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이를 전산과 빅데이터를 연계시켜 짜맞추고 또 극비리의 표를 바꾸고 보탤 외부 인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배후 세력이 개입되었다면 비단 선관위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선거망과 외부의 망이 커넥션 연결됐기 때문에 전자개표를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도 우리 정부 안에도 제5열이 압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검증을 위한 선거 무효소송을 가로막고 수사를 극력 방해할 것입니다.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고 각오를 새로이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만이 이 거대한 암흑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시면 이거를 카톡방 여기저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들이죠. 메이저 언론이 암흑 세력에 매수되었는지 몰라도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는 온갖 증거가 나와도 조중동이 일체 함구하는 등 묵비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압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전 차베스부터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스마티매틱 회사가 만든 부정선거 시스템을 중국의 화웨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두로가 입을 열면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 카르텔, 그런 암흑 세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적인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이 밝혀져야만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1대 그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21대부터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아마 21대가 38명일 겁니다. 지역구만. 22대가 53명. 그리고 21대, 22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21대, 22대면 8년 아닙니까? 8년 동안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무려 17명입니다.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죠. 제가 이게 거짓이고 허위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고소고발했을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재현 박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 전산 담당을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지요. 그리고 안양지원에 배당이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국제 카르텔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겁니다. 바로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봐서는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많은 국가들이 관계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는 AF이라는 게 있죠. AF, 세계 선거 기구죠. AF.
국제 뭡니까? 선거 AU에 그런 국제선거관리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심지어 72개 국가가 이런 사전선거에 대한 세미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겠죠?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만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